증선이가 오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바로 내일이죠.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까지도 갈 수 있어서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관련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시고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증선이 심의의 최대 쟁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회계 처리 변경에 있어서 고의성이 있었느냐 여부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201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당초에 종속회사로 돼 있었던 것을 관계회사로 바꾸는 이 과정에 모든 초점이 좀 맞춰져 있었는데요. 이렇게 바꾸는 것을 통하여 그러니까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게 되면서 1조 원 넘는 자산 가치가 커지게 되고 이것이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요. 당초에 1차적으로는 삼성 측은 바이오젠이죠. 또 다른 지분까지 나눴던 그 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하려고 했다. 이게 쉽게 말해서 나한테 지분을 50% 더하기 1을 더 달라. 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우려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관계회사로 바꿔놔서 향후 공동 경영을 하지 않고 삼성바이오로가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관계회사로 바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면은 그 콜옵션 행사하려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걸 왜 공시하지 않았느냐? 공시 누락으로 일단은 걸었는데 지금 제 감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그 콜옵션을 행사하려는 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그 자체도 조금 의심이 간다. 안 하려고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만든 변명 같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는 분식회계 혐의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것이 결국 내일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그동안 심의와 재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증선이의 삼성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이 분식회계가 아니다는 이 삼성바이오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렸는데요. 이 최근 공개된 삼성 내부 문건이 스모킹건, 그러니까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지금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문건이기도 하고요. 네. 한 언론사가 같이 함께 집중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내용을 좀 보면은 삼성 측과 당시에 이것을 같이 컨설팅을 해주는 회계법인과의 내용이 담긴 그런 문건입니다. 문건 정확한 내용은 당시에 삼성물산, 구 삼성물산입니다. 제일모직과의 합병 내용을 담고 있는 와중에 이 당시에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일모직의 자회사였었거든요. 예. 지분 갖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때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또 자회사인 이 바이오에피스를 어떻게 처리할까 내용이 그 당시 회의에 담겨 있었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좀 보니까 당시에 지금 삼성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콜옵션 행사 부분이 좀 의심이 간다. 이것이 일단 자산 부풀리기, 그러니까 관계회사 변경을 통한 자산 부풀리기를 위한 하나의 명분을 의도적으로 만든 것 같다라는 내용이 좀 비춰져 있는 문건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최정구 금융위원장도 그렇고 금감원도 이미 이 문건은 갖고 있고 조사 요번에 하는데 함께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건이 박용진 의원이 공개했다라고 해서 새롭게 드러났다기보다는 일단 당국도 판단에 있어서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공개를 함으로써 대중에까지도 알리게 된 것이죠. 일각에서는 아직 고의성을 확정짓기에는 이르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삼성 측은 이게 국제회계기준 IFRS를 그대로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바꾼 것이고 바꾸게 되면 자연스럽게 회계 기준도 취득원가, 이거는 공정회사, 종속회사일 땐 그렇거든요. 이거에서 공정가액으로 바꾸게 되는 과정에서 바이오에피스의 성장성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또 자산도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만 보면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게 또 삼성 측의 대응 논리입니다. 그렇죠. 또 국제 회계 기준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이 여러 가지 지금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증선이가 고의적인 분식 회계였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을 한다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마어마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아직까지는 만약이고요. 네. 내일 어떤 결론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분식회계 고의성이 입증된다라고 한다면요. 바로 일단 거래 정지부터 들어가게 돼서 이 위법 행위가 탈법 행위가 어느 정도의 처벌을 줘야 될 건가에 대한 회의를 열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 정지를 하게 되면서 이 정도면 거래 정지 몇 개월, 개선 방안 이렇게 될 것이고 지금 세간에서 나오는 상장 폐지는 어쨌거나 상장 폐지를 규정한 요건들 중에 하나가 분명히 분식회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최악의 경우에는 상폐까지를 염두에 둘 수 있다는 얘기지만요. 일단은
이제 확인이 되면 거래 정지를 통해서 향후 어떤 식의 이제 처벌이 내려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장 폐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뭐 최근에 이게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였었죠. 뭐 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명확한 분식회계를 저질렀었는데 그때 당시에 처벌이 거래 정지 3개월과 함께 시정 명령이었었기 때문에 아마도 거래 정지 기간에 뭐 길고 짧은 정도가 아니겠냐는 게 이제 증권업계와 좀 긍정적인 시각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뭐 개인 같은 경우에 지금 5조 원 이상이 묶여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걸 이제 3개월 동안 뭐 사지도 팔지도 못한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주가나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 아픈 비극적인 일입니다. 네, 뭐 당장은 상장 폐지 심사만 만약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반적으로 바이오주가 지금 악영향을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이런 후폭풍 어디까지 갈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뚜렷한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장세를 보고 투자를 하고 베팅을 하는 것이고요. 네. 투자도 큰 틀에서 바이오 펀드를 이제 구성해가지고 뭐 1위부터 5위까지 바이오 종목을 이제 매수하고 팔고 뭐 그런 패턴을 취하게 되는데 만에 하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실질적으로 내일 판단에 있어서 의도적인 이제 고의 분식회계라고 판명이 날 경우엔 바이오주 전체에 미치는 투심 악화는 뭐 피할 수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뭐 몇 개 바이오 펀드가 손절을 치고 나오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있다면 그래서 다른 바이오 관련주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데다가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개인 투자자가 뭐 거의 8만 명 이상, 네. 5조 원 이상에 넘는 자금이 들어가고 있어서 바로 아마 개인 투자자들 입장 같은 경우에는 집단 소송이 들어갈 텐데 집단 소송도 삼성뿐만이 아니라 당초에 이것을 허가한 게 실은 금감원이고 네. 뭐 한국거래소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가 소송전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가 될 것 같은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